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된 걸로 보이는 주민들의 시신 410구가 발견됐습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한 정황에 국제사회는 비판을 이어가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에 위치한 소도시 부차. 거리 곳곳에 주민들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 달 넘게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 최근 퇴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부차를 비롯한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И он 5 килограмм уписанный. И, короче, лицо изуродованное. Но он уже холодный был. И его развернули трошки так, умятина такая. Короче, у моего соседа. 집단 매장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차의 한 교회 마당에선 14m 길이의 대형 구덩이가 발견됐는데 많게는 약 300여 구의 시신이 매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며 전쟁 범죄인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Я хочу, чтобы каждая мать, кажд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солдата увидела тела убитых людей в Буче, в Ирпене, в Гостомеле.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can't become numb to this. We can't normalize this. This is the reality of what's going on every single day as long as Russia's brutality against Ukraine continues. 서방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 범죄 조사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엔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사진과 영상을 연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학살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맞대응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광기 어린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재판정에 세울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오늘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남편이 묻힌 걸로 추정되는 곳에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집 앞엔 살해당한 가족들의 주검이 방치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부차에 이어 다른 도시에서도 민간인 학살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학살은 조작됐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칩니다. 학살의 참상, 러시아의 거짓말, 그리고 푸틴 처벌 가능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한 달을 머물다 간 숙소 뒤 숲입니다. 구덩이에서 흙을 파내니 시신들이 나옵니다. 눈이 가려진 채 손이 묶여 있습니다. 모티진이라는 마을을 지키려 했던 마을 대표와 가족은 이렇게 숨졌습니다. Моя теща, тесть і мій Шурин. Вони допомагали багатьом людям евакуватися звідси, виїжджати звідси. Допомагали харчами, допомагали як могли. 우크라이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주민들 보는 앞에서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Забрали їх трьох і почали, і тут привезли сюди. І якби тут їх катували, і тут і вбили, і тут і трактором, бачили трактор? Бачили. Отож їх вирили яму. 수백 명이 죽어나간 우크라이나 북부의 부차는 충격적인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은 러시아군의 만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탄복을 입고 부차를 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다른 지역들은 학살 규모가 더할 것이라며 전쟁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Людей вбитих і закатовани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Я думаю, що це більше, ніж це є геноцид. 러시아는 조작이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We intend to present it to Security Council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misled by the false narrative promoted by Kyiv and its Western sponsors. JTBC 이지은입니다. 러시아는 부차 등에서 나온 민간인 시신 영상과 사진이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시신을 가져다 놓고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 속 사실들은 러시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인 맥사가 찍은 우크라이나 사진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퇴각한 북부 도시 부차를 찍은 겁니다. 러시아가 퇴각한 후 4월 2일 찍힌 사진엔 차량 2대 앞에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12일 전인 3월 21일 찍힌 같은 장소 사진에도 거의 똑같은 위치에 시신이 나옵니다. 맥사 측은 민간인 시신이 러시아군 퇴각 전부터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소 11구의 시신이 러시아가 부차를 점령한 3월 11일부터 거리에 방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퇴각 후 우크라이나군이 시신을 가져다 조작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은 거짓이라는 증거들입니다. 시신들은 부차 시내의 야블론스카 거리를 따라 흩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런 주장은 사진 증거로 힘을 잃었습니다. 앞서 부차의 한 교회 마당에선 14m 길이의 대형 구덩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만 약 300여 구의 시신이 매장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주민을 공격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부차거리 곳곳에 러시아군 탱크가 배치돼 있습니다. 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갑니다. 모퉁이를 돌아 왼쪽으로 꺾는 순간 왼편에 있던 탱크가 포탄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주민이 있던 자리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부차를 점령했던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찍은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뒤 화면에 나왔던 곳에선 자전거와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Ось в під'їзді, а воно вилетіло над головою. Таке ж очищення. Коли дивимося, там же погибла та жінка. Це ж той день же. Що той день? 한 청년은 거리에 놓인 친구의 시신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에게 음식을 전하다 실종된 그의 친구는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부차 인근의 소도시 고스토멜에서도 러시아군이 점령한 뒤 최소 400명의 주민이 실종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남부 마리우폴 상황도 심각합니다. 마리우폴 시장은 지금까지 5,0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졌고 그중 210명은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90%가 파괴된 이 도시에 주민 12만 명가량이 남아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학살 흔적을 숨기려고 인도적 접근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북부 체르노빌 원전 인근의 붉은 숲에서 참호를 파고 주둔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방사능에 오염된 이곳을 보호장비 없이 돌아다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 병사 75명가량이 피폭돼 벨라루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난 뒤 유럽 나라들은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활동 등으로 안보에 위협을 끼쳤다는 이유인데 추방된 외교관 수가 200명에 달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stamos hablando de un número de alrededor de 25 personas. Estamos terminando la lista en estos momentos, pero será más o menos en torno a las 25 personas, tal vez alguna persona más. 스페인에서 25명, 이탈리아에서 30명,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각각 40명과 35명 등 유럽 각국에서 이틀도 안 된 시간 동안 약 200명의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됐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각 나라는 러시아 외교관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안보와 국익에 위협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Det är en stor sak att utvisa diplomater. Nu är det helt klarlagt att de här inte följer Wienkonventionen och bedriver illegal verksamhet i Sverig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화상 연설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На сьогодні саме внаслідок дій Росії на території моєї держави, на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скоюються найстрашніші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а увесь час після завершення Другої світової війни.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학살 정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пять слыша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жи о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은 곧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드시 전쟁 범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실제로 전범재판소에 세울 수는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인데요. 예. ICC는 이미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것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에 ICC를 탈퇴해버려서 현재 당사국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조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저질렀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재판정에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할 수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지도자가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는지 이런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집권에 있는 이상 러시아 내부에서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야 재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 ICC는 자체 물리력이 없어서 개별 국가의 경찰력에 의존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러시아가 푸틴이나 고위 지도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범 재판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 현재로서는 ICC 조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이요? 예,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각종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면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실제로 전범 국가의 지도자가 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전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사례인데요.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등에서 수십만 명을 대량 학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밀로세비치는 집권 당시가 아니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뒤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2001년 신병을 인도했고요. 다만 재판을 받던 중에 감옥에서 사망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뒤에 재판을 받았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밀로세비치의 지원을 받아서 학살을 주도했던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요. 정권에서 물러난 뒤에 전범 재판을 받아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집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ICC 제도화에서는 재판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소를 세워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유엔이 러시아를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이렇게 쫓겨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각 나라들의 추가 제재안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를 인권이사국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유엔 긴급 총회. 193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93개의 나라가 퇴출에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등 친러 성향 24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러시아는 표결 전 반대나 기권표를 내라고 회원국을 압박했지만 결국 상임이사국으로는 최초의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투표 직후 러시아는 정치적인 투표라며 스스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досроч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7 апреля 2022 года своих полномочий члена Совета ООН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하지만 투표에서 퇴출이 결정된 후 탈퇴한 것이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You know, you do not submit your resignation after you are fired.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 관계에서 최애국 대우를 주던 것을 박탈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Then the yeas are 100. The nays are 0. The bill as amended is passed. 최애국 대우가 박탈되면 앞으로 이들 나라의 수입 물품에 높은 관세가 매겨집니다. 주요 7개국 G7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 경제 주요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